또 82년도에는 이제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 정세 해서 워크숍, 통일 워크숍을 합니다. 이때 이미 이 사람은 한국에 최초로 처음 왔을 때도 이 사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도 물어보고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올 것이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의 기미는 전혀 없다. 북한이 이미 남한의 경제 규모를 알기 때문에 쳐들어와도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통일문제 워크숍을 하는데 이미 북한은 남한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혀 걱정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 타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안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아무튼 76년부터 74년에 예측한 거죠. 76년부터 성장의 수평시대에 도래한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업자보다 물가가 앙등하고 인플레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예측하고 난 뒤에 인플레가 왔고요. 물가가 앙등했고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미래를 점검을 해보면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갔다. 단지 틀린 것은 우리 지금 성장보다 훨씬 적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너무 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한국적인 미래학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변화를 관찰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이미 5 또는 10년 후에는 자립국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한국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미리 해결해주고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학 교사로서 박정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지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동력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허먼칸 박사였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 미래에 이미 예측을 해서 20년 후에는 초공업화에서 우리는 탈공업화한다. 공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간다까지 예측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허먼칸의 비사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롬 글렌 허먼칸 박사의 수제자죠. 이 사람은 허먼칸이 83년도에 사망했을 때 유롤로지라래요. 가장 친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외국인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걸 한 사람이니까 아주 친하게 지낸 같이 동료라고 하기도 하고 수제자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우연히 허먼칸이 박정희 대통령을 자주 만나러 왔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많은 책자를 발간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썼고 특히 제롬 글렌이 기억하기에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공항에 갔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너무 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신발, 운동화 신고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뚱뚱해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한국까지 갔다가 왔다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간 것은 어느 날 전태일 사건이 일어났나 봐요. 전태일 사건인지 노동자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이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타서 죽는다. 이게 무슨 병고인고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어요. 이게 도시 노동자 운동이다. 앞으로 한국에도 올 거다. 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 노동자 운동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린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환경론자였기 때문에 그린 프로젝트, 즉
도시 노동자가 이 노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력은 농촌에 있어요. 이 농촌에 있는 농촌 인구들이 농촌 인구들을 우선 당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농촌 인구들한테 도시 노동자 되어라 해서 도시로 끌고 오면 폭동을 일으키므로 당신 스스로 농촌으로 들어가서 한가하게 만들어라. 집 지분 가는데 3개월 물길로 아낙네들이 가서 3시간 노닥거리다가 와요. 펑퍼 박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한가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새로운 이 일을 하게 되는 스킬, 노동력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을 도시 노동력으로 끌고 오면 된다. 그걸 가지고 그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롬 글렌이 그 기본을 다 써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린 프로젝트는 결국 도랑치고 까재 잡고 도시의 노동력을 끌고 오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인력들을 교육 훈련시킨 거죠. 그것이 나중에 새마을운동이 되었습니다. 아주 허먼 칸은 자기가 뉴 커뮤니티 무브먼트를 자기가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흔히 강의에서도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 또 이 사람은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큰 이 지도를 갖다 놓고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으시오 라고 했답니다. 장관들이 그린벨트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 아이디어도 허먼 칸이 앞으로 공업화가 되면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주변에 그린, 녹색 이 그린벨트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고속도로 까는 것도 허먼 칸이 앞으로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수출 물량들이 많아지면 이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4차선이 아니라 16차선까지 아예 땅을 정부가 미리미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반대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결국 고비고비마다 고원 선생님이 찬양하러, 박정희를 찬양하러 뚱보 미래학자가 한국에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듯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게 친분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게 미래니까 자기 스스로 미래는 만든다라고 하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허먼 칸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냥 오면은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강의는 한 개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비밀리에 만났고,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얼마나 친하면 슬리퍼 신고 외빈을 맡겠습니까? 두 사람의 그 우정이 굉장히 끈끈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학자를 불러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한국을 가꾼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그 충격을 받고 이 사람도 굉장히 몸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3년에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사망했고, 지금도 허먼 칸 어워즈라고 허먼 칸 상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에게 주는 상. 허드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허드슨 연구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은 미래학자 허먼 칸에 의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허먼 칸은 유엔 미래 포럼의 창시자이고 그 사람의 제자가 유엔 미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